다가구 주택이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큰 투자금과 지속되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임대료 하락과 수선 유지비 증가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가구 주택이 매력이 없진 않습니다. 한자리에서 임차인 변경 없이 계속해서 사업하고 있는 상가는 꼭 필요한 업종과 임대인,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임대료 덕분입니다. 하지만 임대인, 임차인, 소비자까지 모두 만족하려면 분양부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좋은 입지와 좋은 상권이 아니라면 상가 수익률은 분양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높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가구주택도 비슷합니다. 준공 직후 가장 새 건물일 때 제일 높은 임차료를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건물 노후화가 진행되고 내부 인테리어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부터 수선 유지비는 증가하게 되고 이때부터 임대료 상승도 어려워집니다. 노후화로 인한 불편함은 저렴한 임대료로 보상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공실료를 줄일 수 있지만 낮아진 임대 수익 구조라면 더 이상 다가구 주택은 매력이 없습니다. 결국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률이 최우선이니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형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경매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경매로 매입해야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다가구 주택 스터디를 시작하겠습니다. 1층에 2개, 2층에 3개, 3층에 옥탑 하나 이렇게 6개 호실이거든요. 땅을 2006년에 1억 정도에 사셔가지고 건물 짓고 12년에 3억 8천에 팔았어요. 근데 지금 세팅된 가격은 2억 8천 정도 전세로만 세팅이 돼 있어요. 건물 사람들 마음속에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건물 3억 8천에 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다가구가 6개 들어가 있어요. 싸니까 사람들이 접근이 가능한 것 같아요. 호실수도 6개고 3억 8천에 팔고 그 다음에 2천 더 받고 1년 뒤에 팔았어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4억 8천 주고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경매로 3억 3천에 단독시를 받고 4년 보유했다가 7천만 원 수익 보고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경매에 나왔어요. 제가 지역을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청주 사람들끼리 잘 주고받고 거래하고 수익 내고 살고 있다가 갑자기 서울에 있는 67년생 여자분 낙찰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익산에 있는 남자한테 팔았어요. 여기서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으세요? 13년에 파신 분이 차익이 제일 크네요. 정답. 일반 매매로 8천 벌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팔 때 어느 구간에서 파는 게 제일 이득이라고 했었죠. 1824%. 그 구간에서 파는 게 부동산 효율이 제일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800 넘어갈 바에는 깎아주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일반 매매로 샀다가 팔았으니까 사실 잘했다. 이 건물 3억 3천에 사시려고 하면 사시겠어요? 용적률 200%인데 145%밖에 안 줬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땅에다가 죄 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차라리 건축비를 좀 더 쓰시더라도 50%를 만약에 더 했다고 하면 못해도 방세기가 더 나왔을 텐데 최우선 면제금이 청주 지역 같은 경우에 7,500만 원 이하면 소액 임차인의 보호받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까지 된다? 2,500까지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이런 집을 내가 들어가거나 내가 전세 줄 때 똑같은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 똑같이 2,500 반전세를 추천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3,700 이하라고 해서 이걸 보호받는 게 아니잖아요. 보호의 대상이 되는 거지. 진짜로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2,500만 원만 최우선 면제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실제 전세가 7,500이다. 2,500에다가 플러스 월세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건 꼭 지켜줘야 된다. 근데 이거를 공인중개사님이 신경 쓰나요? 공인중개사님 신경 안 써요. 그 다음에 이거 젊은 사람들이 아나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갔다 와서 취업 공부하냐고 취업이 됐어. 취업 때문에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집을 구하려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 최우선 면제금부터 시작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안 해요. 모르잖아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부모가 져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그 다가구가 15억 정도 돼 보여. 거기 전입세대 연락 다 떼달라고 해. 봤더니 전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세야. 등기부모 떼봤더니 등기부에 12억이 대출이야. 그럼 100% 전세 사기예요. 그죠? 세 개를 비교해야 된다. 그 빌라의 가격과 대출받는 근저당 금액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월세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나 봤더니 빌라 값은 15억이고 대출은 12억이고 그 안에 전세 사는 사람들은 10억이야. 그런 거를 만약에 전세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제 굳고 만류하는 거고 그 다음에 15억짜리 다가구에 대출은 7, 8억 받아져 있고 임차인을 봤더니 월세하고 전세가 잘 섞여 있어가지고 요거는 대출자를 갚고도 남을 것 같아. 그러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재밌게 픽션을 넣어가지고 했었었는데 다시 한번 어디 살아볼래라는 상상을 보통 하시잖아요. 세종시 한번 적용해 보려고. 세종시 처음에 입주했을 때 2014년 전세 1억에 심지어 8천짜리도 많았어요. 근데 그 시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면 대전에 신혼부부인데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았어요. 2억짜리 전세를 살고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세종시로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이 선택을 할 것 같아요. 2,500에 월세 38만. 월세 세팅하는 방법 1억 전세를 만약에 반전세로 세팅한다. 2,500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왜? 최우선 면제금이니까. 그죠? 2,500은 내가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7,500은 월세 세팅할 때 반 자르고 나누기 100. 그러면 딱 37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1,500에 37만 5천 원에 반전세 살래? 라고 선택했어요. 그러면 2억짜리 전세 살고 있던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돈 얼마 남아요? 1억 7,500 남잖아요.
1억 7,500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그럼 입주권 몇 개 살 수 있어요? 못해도 5개, 6개 사잖아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당연히 그런 시간은 안 오겠지만 이렇게 세팅해서라도 살거나 아니면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 야, 2억짜리 전세 사지 말고 반전세 살고 그 돈을 차라리 재테크로 돌려봐 라고 말하고 싶은 거고, 38만 원 외식 2번 여행 한 번 안 가면 돼요. 다가구는 준공하는 그 순간이 제일 비싸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가격이 떨어져요. 언제까지? 이 정도의 월세도 들어올래? 이 안에 내부 인테리어 엉망이야. 이 안에 도배 다 찢어지고 화장실도 별로야. 입지도 별로야. 근데도 들어올래? 그 가격이 올 때까지. 그 가격이 얼마냐? 심리적으로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525가 심리적인 저항선이야. 525 임차인이 그 집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들어오나요? 그 가격이 왔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30%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싼 집은 찾을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그게 미니멈이에요. 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 주택은 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딱 그거예요. 15년 지났는데 이 안에 임차인 6천만 원 전세거나 525짜리 전세거든요. 그럼 이거는 건물이 더 이상 싸질 수가 없다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건물도 샀을 때 대전에 있는 20억짜리, 15억짜리 지금은 좋아 보이잖아요. 그 나중에 언제까지 떨어진다? 최저 금액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임차인이 이 정도의 금액에서 나는 저항선이 없어. 500에 30에 살아도 돼. 경매로 넘어가도 30만 원은 내가 한 10달 안 내면 200만 원 떼이잖아. 그래도 난 괜찮아. 그때까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최저 저항선까지 빠진 다가구로 사시던가. 지금 샀는데 나 이거 5년 안에 못 팔면 더 감가 맞고 건물 가격이 더 빠질 것 같아 라는 건물 살 바에야 이미 다 빠진 걸 사시던가.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막 져가지고 좋아 보이는 건물, 새거 건물 살려고 하잖아요. 그거 사는 순간 나는 벌써 떼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2년은 보유해야 최소한 일반 관세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2년 동안 건물은 감가를 맞는다. 그죠? 안 팔리면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팔아도 계속 감가를 맞을 테니까. 거의 대부분 시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5년 이내의 것을 사야 된다. 5년이든 5년 이내에 팔고 나와야 된다. 제가 어떤 부동산을 사든 어떤 자산을 사든 1등, 2등, 3등 중에 선택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제일 좋은 케이스는 내가 땅을 사서 내가 건물을 짓고 바로 파는 게 제일 그만이에요. 제일 많이 벌어요. 아니면 그걸 바로 사서 감가 맞기 전에 아까 말했던 4년에서 5년 사이에 바로 넘기던가. 근데 제일 나쁜 거는 5년이 지난 건물을 내가 일반 매매 시장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3번을 벗어나게 돼요. 한 4번, 5번에서 사는 거예요. 돈 제일 못 싸게 벌어요. 산다. 그걸 사면 내가 15억에 사면 내가 팔 때는 10억이 될지 11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감가 맞잖아요, 계속. 그럴 바에야 아니면 다 빠져가지고 8, 9억까지 떨어져 있어가지고 또 허름해. 사기도 그래. 근데 봤더니 수익률은 괜찮아. 차라리 이걸 사시던가. 근데 제일 나쁜 거는 이 수익률 좋아가지고 15억에 사셨어. 근데 윗사람들은 20억에서 벌써 거래를 다 하셨어. 그리고 가격이 쭉 떨어져가 15억까지 떨어졌어. 이거 15억까지 떨어져서 진짜 싼 거예요. 그 말을 믿고 덜컥 샀어. 15억에 샀는데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임차료 낮아질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임차료가 낮아지면 건물 가격은 낮아져. 건물 가격 낮아지면 또 수익률도 떨어져. 계속 떨어지는. 난 어쩔 수 없이 15억에 샀는데 15억에 팔든 11억에 팔든 이 상황이 가장 나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대부분 누가 들어가냐? 퇴직하신 분들이 이 상황에 사시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인지 좋은 데는 쌍따봉 받쳐서 4대 보험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또 보험료 때문에 후달려지죠. 오히려 이 월세 수익 받아서 시급되게 더 바빠지는 거예요. 1등 아니면 2등 아니면 3등 포지션에 본인이 그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대부분 4등, 5등에 사시니까 가장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건물 3억 3천 주고 못 짓잖아요. 이거 3억 3천에 사라고 하면 싸다. 이렇게 느낌이 올 거예요. 단지 하나 오래돼가지고 임차가 맞추실까? 이런 고민은 추후의 문제인데 임차를 어떻게 맞출 수 있냐? 520으로 하면 수익률 나와요. 전세를 맞추게 되면 양심적으로 하려고 하면 7,500 밑으로 전세를 맞춰야 된다. 이건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도 1억, 2억 이렇게 주면 안 되고 안전세를 섞어야 되니까 월임차가 총 얼마냐? 2억 8천에 23만 원 월세에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3억 3천 낙찰받았고 1억 8천 대출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임차는 2억 8천에 23만 원이에요. 이분 지금 현금 챙겨갖고 나온 상태인 거예요. 그죠? 지금 기준으로 말했을 때 투자금은 처음에 3,300 벌었을 거예요. 낙찰 받고 취득세 내고 대출 받고 중개수수료하고 공실 500에서 1,420 정도면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테리어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증금 2억 3천 받으면 월 수익은 제로에 수렴했다고 하면 3억 3천에서 4억에 팔았잖아요. 7천만 원 취득세이 남았고 일반 과세 구간에서 8,800 이하의 24% 세금 내셨을 테니까 양도소득 7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양도 차익만 6,300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3,300 벌고 시작했으니까 이거 건물 사면서 1억 정도 버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살 때 3,300 벌고 시작했고 팔 때 6,300 벌고 팔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분은 3억 3천 투자하신 게 아니고 거의 제로 투자하셔가지고 1억 정도 버셨으니까 정말 잘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초기 투자금을 전세를 맥스 이렇게 하면 사실 안 되잖아요. 전세를 세팅하게 되면 진짜로 2억 3천까지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단지 하나 73만 원씩 대출이자를 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행위는 대부분 안 하시겠죠. 다른 사람들 전세 사기 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이거로 또 사잖아요. 그래서 또 사고 금액 또 키워서 또 사고 또 키워서 또 사고 나중에 맥스까지 갔을 때 파산 신고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세 사기 전형적인 케이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최소한 그러면 이거 73만 원을 전세하고 월세하고 세팅 섞어야 되니까 투자금은 8천만 원까지도 회수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월 수익을 나 극대화할래. 그래서 다 월 수익을 월세로 세팅을 하게 되면 사실 수익률이 낮아요. 9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6.1% 46만 원밖에 못 벌어요. 사실 이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싸게 낙찰 받아가지고 비싸게 매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사는 사람 있다. 왜냐면 수익률 6%니까. 그리고 투자금이 1억 안쪽이니까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선택할래, 여기 선택할래. 이건 내 맘대로 안 돼요. 시장에서 공인중개사님이 요즘에 이거 전세 안 맞춰줘요. 이거 누가 주인한테 1억이 들어와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이걸 수익률로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저희는 수익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 셋 중에 어디에 선택할래? 저는 만약에 선택하라고 하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에 선택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방법이 될까요? 안 되지만 최대한 의도를 그렇게 갖고 접근할 것 같아서 월세를 굳이 받을 바에야. 근데 대전에 보시면 지금 12억 감정에서 8억 8천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거 보나 마나요? 밑으로 내리면 전세 세팅, 월세 세팅 뭘로 돼 있을까요? 이 안에 12억 전세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건물 가격이 얼마 제시했어요? 12억 6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억 이거 똑같이 세팅하면 저는 8억 8천에 낙찰 받았다 치면 그럼 세팅하는 그 순간 4억 벌잖아요. 물론 뭐 취득세를 더 넣어야 되겠지만 못해도 3억은 벌 거 아니에요. 이 행위 하실래? 라고 묻는 거죠. 이거 1억 감정했는데 지금 10억까지 떨어져 있어요. 엄청 좋아 보이잖아요. 이거 총 전세 금액이 17억. 이거 2년 이상 보유했다 팔아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성공할 수 있겠죠.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유일한 답이냐? 그거는 개인 성향을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17억 맞췄다는 것도 능력이에요. 본인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다 컨설팅 받거나 돈 받거나 그래야 될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고 내가 경험이 쌓여서 나랑 저 잘 맞아. 나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6명의 임차인이랑 사이도 좋고 이거 맞추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어. 50명이 돼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때 이거 가시면 되지. 노후에 퇴직하시고 나서 2, 3억 여기다 한 방에 박는 것보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말하면 한번 성공시켜보고 자기가 돈 더 모아서 일로 가시면 되지. 처음부터 일로 가시지 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 다 떼먹고 나올래라는 마음과 나 여기 있는 세입자한테 잘해줄 거야, 나 이거 매도해서 나올 거야 라는 마음이면 문제 없어요. 이 정도의 금액이면 뭐 해볼만 하지 않나? 투자해볼만 하지 않나? 서울에서 3억 지하 빌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 빌라 하나 사면 보통 5천에 90만 천씩만 말이에요. 뭐 3억 3천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서울에서. 그쵸. 그러니까 가끔 지방에 이렇게 수요가 올라올 때 이렇게 내려와서 괜찮잖아요. 이상 감가상각은 있을 수 없는 18년 된 건물, 그로 인해 더 낮아질 수 없는 확정된 임차료. 진짜 저렴한 토지를 사서 가장 가성비 있게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연면적 100평에 3층 6개 호실 다세대 주택을 3억으로 청주시에 지을 수 있을까요? 영도에 대한 두려움과 공실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을 극복하시고 경매로 일반 매매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영상 제작을 위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더 좋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